궁극의 시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구식 기차들이 오늘날의 기차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될까요? 놀라실지도 몰라요. 제 대답은 기관차의 선조들이 그들만의 승리를 이룰 수도 있다거든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1500년대 초까지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철도 차량이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 석탄 또는 정제되지 않은 금속을 광산이나 배로 운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최초의 진짜 기차는 로코모션 1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차는 1825년에 첫 개시 여행을 했어요. 초기의 엔진은 큰 통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122m짜리 작은 기차의 질주 속도는 시속 24km였죠. 작고 느렸지만 개통 이래 약 6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 기차는 장거리 여행의 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잉 스코츠맨이라는 귀엽고 커다란 초록색의 기관차가 있었는데요. 이건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에서의 짧은 카메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로코모션 1호 이후 거의 1세기 만에 제작된 이 플라잉 스코츠맨 기관차는 길이가 거의 24m이고 무게는 100톤이 넘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예요. 로코모션 1호의 쥐꼬리만한 7톤 엔진과 비교해보세요. 최고 시속 100km인데 두 기차의 경주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오늘날의 기차는 어떨까요? 디젤 열차의 역사는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50년대에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디젤 열차는 스코츠맨 세대보다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젤 기관차는 영국의 인터시티 125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 기차는 시속 200km로 운행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최고 안개 속도가 238km까지 도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경비행기에 버금가는 최대 속도예요. 디젤 열차는 또한 이전의 증기 기관차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증기 엔진은 물을 끓이기 위해 석탄이나 나무를 태웁니다. 증기는 엔진 안에 모여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바퀴를 굴립니다. 문제는 열차를 옮기려면 많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으로 움직이는 엔진은 출발 전에 워밍업을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즉, 기차가 움직이기 전에 아주 많은 석탄을 데워야 했죠. 또한 열차가 도착했을 때 과도한 증기를 방출시켜야 했는데 이건 축적된 에너지를 아주 많이 낭비되는 것을 의미했죠. 설상가상으로 증기 엔진은 쉽게 더러워져 보일러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철저하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할 땐 엔진을 부분적으로 분해해야 했습니다. 디젤 엔진은 훨씬 깨끗하고 고장날 위험이 적었습니다. 1930년대에 일반적인 증기 기관차는 65%의 시간을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디젤 엔진은 단지 5% 정도의 시간을 차고에서 보내면 됐죠. 그리고 이 수치는 수십 년에 걸쳐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효율성의 문제라면 정답은 전기입니다. 오늘날 운행하는 가장 빠른 열차 중 하나는 프랑스의 SNCF TGV POS입니다. 무슨 약자인 것 같은데 이름은 혀가 꼬부라질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날렵한 기관차는 시속 32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전기기차가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질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무게입니다. 대부분의 디젤 열차는 사실상 디젤 전기 기관차입니다. 즉, 엔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 열차를 전진시키는 모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기 기관차는 바퀴를 돌리는 모터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 배전관에서 전력을 모두 공급받으므로 연료의 무게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전기 기관차는 또한 더 조용하고 배출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회생제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자체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죠. 간단히 말해서 열차가 속도를 줄이면 전기 모터가 전기 발전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차가 생산하는 에너지는 철도 전기 시설망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제거하면 가동 부품의 수도 줄어듭니다. 부품 수가 적어진다면 고장날 것도 적다는 뜻이고 유지보수 시간도 단축될 겁니다. 유일한 단점은 기존의 철도망을 전기화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이죠. 하지만 이건 단 한 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서 선로 위를 떠다니는 자기부상 열차도 있습니다. 미래주의적이며 빠르고 조용하고 전통적인 전기열차의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탈선한 일도 없으며 바퀴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 선로에서 가능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600km에 도달하는 SC 맥랩입니다. 이 녀석을 직접 보러 갈 계획을 아직 세우진 마세요.
불행히도 이 기차의 노선은 2027년이 돼서야 개통될 예정이고 2042년까지 100% 완성되지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자기 부상 열차를 일반 선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차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철도 시스템을 건설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상 열차의 이점이 그 비용보다 크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보통 어떤가요? 업그레이드가 잘 되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까지 속도와 효율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탑승의 느낌은 어떨까요? 그리고 아까 바퀴에 달린 낡은 통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1세대 기차는 타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거대한 금속말이 철로를 밟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지만 만약 몇 시간 이상 그 기차를 타야 했다면 약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 같은 놀라움은 사라졌죠. 첫 번째 열차는 마차나 역마차와 비슷했습니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대한 보호막도 그다지 없었죠. 불편했던 만큼이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객실은 가끔 정차할 때 서로 부딪혔고 승객들은 종종 자리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엔진은 또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이나 뜨거운 불씨를 내뿜기도 했죠.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객실이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 엄청나게 편안해진 건 아니었어요. 시카고에서 동부의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요? 자, 딱딱한 나무 벤치에 앉아 최대 이틀을 보낼 준비를 하세요. 1862년 풀먼사가 고급 침대차 생산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고급이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는답니다. 그 차에는 지붕이 있는 좌석, 카펫이 있었고 오칠한 나무를 사용했죠. 침대들은 머리 위 패널 뒤에 숨겨져 있었고 짐칸처럼 접혀 있었습니다. 풀먼사는 개인용 고급차까지 제조했습니다. 즉 호텔 스위트에 바퀴가 달리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가 아닐 수가 있어요. 현대의 기차는 여전히 19세기의 어떤 기차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 따라 지하철은 도시 생활에서 가장 좋거나 가장 나쁜 부분일 겁니다. 반면에 장거리 열차는 아주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여객 열차의 좌석은 대다수 비행기의 좌석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개인 객실은 현대엔 드물지만 침대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노선에 따라 기차는 작은 카페나 스낵바 혹은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여객 열차에는 현대 생활의 가장 큰 필수품인 무료 와이파이가 구비되어 있죠. 그럼 모두 탑승해주세요. 자,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나요? 그렇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한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